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당, 불량 어사를 혼내준 기생. 대부분 암행어사는 탐관오리의 비리를 밝힌 후 혼내주어 억울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일부 어사는 개인적 욕망을 풀거나 무력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량 어사에 관한 설화입니다. 성격이 강팍하고 모지로 여러 사람과 원수를 진 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색을 밝히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어사가 어떤 군의 군수와 묵은 원한이 있어 비리를 염탐하고 죄를 날조해서 소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사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소문에 군수가 몹시 걱정하고 있을 때 한 기생이 나서서 그 어사를 쫓아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수는 평소 기생의 똑똑함을 알았기에 맡겨보았습니다. 자진해서 임무를 맡은 기생은 길가의 가게 하나를 빌린 다음 단박하게 화장하고 흰 옷을 차려입은 채 목로에 기대 앉아 기다렸습니다. 목로는 선술집에서 술잔을 버려놓기 위하여 널빤지로 줬고 길게 만든 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로가 있는 술집을 흔히 목로 주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후 나그네가 이 술집에 와서 앉더니 여인을 슬쩍 겼는지라고는 몇 마디 말을 걸었습니다. 기생이 나그네 행색을 살펴보니 어사가 틀림없었고 어사가 여인을 보니 말씨가 부드럽고 용모가 단아했으며 수줍어하는 태도가 술집 여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생은 상대를 제대로 파악한 반면 어사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어사가 술상을 받은 뒤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그 맛이 매우 맑고 시원했으며 독특한 향이 입안 가득 감돌았습니다. 어사가 범상치 않게 여겨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아하니 사람도 술도 이런 주막에 어울리지 않소. 어떻게 된 일이요? 어사가 잠옷 진지하게 묻자 기생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본래 양갓집 여인으로 한 번도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실성하여 생업을 내팽개친 나머지 집안 살림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술 만드는 비법을 대충 알고 있기에 입에 풀칠하고자 얼마 전부터 가게를 빌려 술을 팔고 있사옵니다. 기생이 잠옷 조신하게 말하자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는 술이 워낙 맛있기에 대여섯 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른 어사는 눈짓으로 여인에게 추파를 던지고 말로 희롱을 걸었습니다. 기생은 받아줄 듯 받아주지 않을 듯 하면서도 교태를 부리거나 아양을 떨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보기에 그 태도가 우밈없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사가 문득 물었습니다. 바깥 주인은 어디 갔소? 지난밤 불길한 꿈을 꾸고는 점쟁이에게 해몽을 물어보러 갔습니다. 술을 계속 마셔서 더욱 취기가 오른 어사의 눈에 기생의 모든 점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방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기에 어사의 욕정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기생은 텅 빈 술동이를 채우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엉덩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사는 따라 들어가서 기생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양갓집 여인이 평생 남을 접하지 않았는데 정녕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기생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순히 따르지는 않으면서도 굳게 거절하지 않다가 위협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어사가 막 일을 치를 때 방 밖에서 어떤 사내가 술주정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란 기생이 어사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왔으니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미치광이처럼 제멋대로여서 앞뒤 안가림으로 손님께 해를 끼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괴짝이 있으니 그 안으로 잠깐 피하시지요. 사정이 다급해진 오사는 망설이지 않고 괴짝으로 들어갔고 기생은 괴짝을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잔뜩 긴장한 오사는 괴짝 안에서 숨죽이며 가만히 있으면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지어 건장한 사내가 들어오자 기생은 점쟁이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사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물건을 비워둔 지 오래되어 그 속에 두억신이가 와서 달라붙었으니 빨리 태워버리라고 하였소. 그러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나고 온 고을에 번질 것이라 하였소. 분명 저 괴짝을 두고 한 말이니 지금 당장 태워버려야겠소. 두옥 신이는 모질고 사악한 귀신을 이르는 말이고 그 귀신이 괴짝에 달라붙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내가 괴짝을 처분하려 하자 기생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감 나가는 물건이라곤 저 괴짝 하나뿐이니 태워선 안 돼요. 그대로 두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소. 어서 비키시오. 두 사람이 한참 옥신각신하더니 기생이 끝내 물러서지 않자 사내가 화를 내더니 톱을 들고 와서 괴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괴짝을 자르는 톱날이 몸에 닿으려 하자 안에 있던 어사가 괴짝 속에서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들은 사내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유사스럽고 간악한 귀신에 씌어서 괴짝이 사람 말까지 하는구나. 사내가 더 빠르게 톱질하자 어사가 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사로다. 어사의 외침을 들은 사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장군 귀신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다만 요즘에는 어사 귀신도 있단 말이냐. 존귀하신 귀신을 내 마음대로 태울 수는 없으니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마당에서 태워야겠구나. 사내가 이처럼 말하자 기생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후 사내가 서둘러 관아를 향해 달려가자 기생은 재빨리 괴짝의 자물쇠를 열어 어사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떠나세요.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요. 어사는 재빠르게 달아났고 다시는 그 고을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보고받은 군수는 파한대서하며 즐거워했으며 기생을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